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10사람이 모이면 11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남이 얘기할세라 내가 더 많이 얘기하려고 난리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남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법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게 그저 말들이 그냥 많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쓸모 있는 말, 들어서 좀 유익한 말들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뭔가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좀 남의 얘기를 좀 경청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혼돈이니까 말씀이죠. 요즘엔 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가지고 또 더 난리들인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요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인터넷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네네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코로나 시대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는 꼭 쓰시고, 이 공기를 전염하니까 정말로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항상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인류하고 바이러스의 싸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재택근무, 회사엔 또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또 줌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뭔가 좀 이렇게 슬길동무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바이러스 선생님 참여합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정말로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일본의 이큐 소준이라고 해서 유명한 스님이 하도 소란스러운 세상, 그 당시도 아마 그분이 한 15세기 뿐이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렵고 혼돈의 시대가 오면 이 편지를 읽어봐라. 그리고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갔대요. 네, 너무 사회가 어렵고 일본 사회도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떠보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월은 흘러간다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뭔가 하니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든 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고통의 큰 세 가지가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력과 병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쓸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되죠?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면 환경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가시고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의욕이 안 나면 되죠. 그 다음엔 진력, 이른바 기악업이라고 해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쓰러질지 모른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 누구보다 정말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공덕을 지을 일이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시도록 하시고,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위험할 때일수록 정말로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통제해 가야 할 텐데, 이 방역 사업이라거나 등등 해서 나라의 중요성이 이럴 때만큼 그렇게 지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잘 지켜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여다 야다에서 아주 그냥 혼돈스러운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혼돈 상태를 가라앉히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좀 유념하시면서 특히 가정에 있는 무슨 구성원들 남편 아들 딸 자기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뭔가 하니 딸아이가 어디 가서 인터넷 코로나 바이러스 그 뭐 확진을 받아가지고 가족 전체가 막 병들고 이러더라고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괜찮은데도 딸들이 뭐 아들들이 나가서 그냥 걸려오면 그냥 아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는 한 명이 확진이 나오니까 회사 자체가 그냥 뭐 문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건강에 대한 이런 그 방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그렇게 신중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네. 1.5쪽으로 보거나 스킵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 느긋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 자체가 사람들을 촉급하게 만들어요. 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거기다 또 뭔가 하니 더욱더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더욱더 많아지잖아요. 거기다 또 지금 요즘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전부 다 제한이 많잖아요. 규제가 많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유자재한 삶을 좋아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급해요. 그런데다가 뭐냐면 하루조차도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가 되는 거 아니 하루에 해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멈추는 법이. 해가 뜨면 계속 흘러가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 와요. 그러니까 등등의 요인들이 사람을 급하게 만드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써서 만드는 작품들인데도 그게 뭔가 아니 예전에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가면서 뭔가 감상이라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감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어떤 내용이구나 뭐 정보라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dom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스크롤바 이른바 말하면 이게 계속 우리를 압박해요. 부처님 말씀에도 네. 왜 이렇게 스님들이 머리도 다 깎고 이렇게 단출하게 회색복 제복을 입고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는가 하면 저도 이제 이게 만성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산에 살던 날들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태양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태양을 제대로 보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온종일 사무실에 있다 보면 태양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온종일 또 자연과 더불어 사니까 또 느긋해지잖아요. 또 경쟁 상대도 없어요. 그죠? 나와의 어떤 그런 싸움이니까. 근데 요즘엔 전부가 다 급해.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규제하는 그런 그 내용들 투성이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정이 안 돼요. 안정.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요인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바람이래 봐요. 마음의 안정이 오려면 뭐 베푸는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나도 살기 힘든데 뭐 베푸는 게 뭔가 쉽겠어요?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우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인욕이란 말은 참는 마음이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법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복이 있는 법인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된다는데 이게
뭔가 마음을 가다듬는 게 쉽지도 않고 그냥 일에 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뭔가 이렇게 느긋해지지 못하는 게 우리 이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날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승만은 날적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게 그래 내가 이 시절 이와 같은 그런 그 세태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가능한 한 뭔가니 가능한 한 좀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마음의 여유. 시절 인연이 어떡하게? 시절 인연이 우리를 압박하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내가 시절 인연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으니 하면서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약사이레벨 관세음보살 찾으시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뭔가 이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에 참 슬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나 자신을 이 시대의 흐름을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다음 질문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데 네. 주위에 보면 그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운동도 중독일까요, 스님?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요즘에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집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다 보니까 취하는 거, 잡수시는 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비만 환자가 보통보다 3kg 정도 더 쪘답니다. 전 국민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붓다 보니까 이거 안 됐구나. 비만은 백병원이잖아요. 뭐 고혈압도 비만해서죠. 당뇨, 고지혈증, 암도 오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할 때는 우리 몸에서 일종의 마약, 이른바 모르핀이라고 하는 게 마약이죠. 그 인도란 말은 인사이드란 말이에요. 인도모르핀, 줄여서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일종의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취해가지고 환각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러너스 하이라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그걸 극복하는 가운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고통을 극복하기엔 마약이 나옵니다. 그걸 엔돌핀이라고 해요. 베타 엔돌핀. 근데 베타 엔돌핀뿐만 아니라 도파민 같은 그런 아주 몸과 마음을 즐거움, 환희로움으로 뭔가 이끌고 가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미국 같은 데서는 너무 이른바 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비만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도파민 단식이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이 도파민 단식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같은 코드를 가진 그런 물질들은요. 리미트입니다. 마냥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른바 베타 엔돌핀이라거나 도파민이라거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되는 거 아니? 다른 기능들에 쓰이는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모든 게 이른바 절제는 최상의 미덕이다. 중용, 중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적당히가 중요해요. Temperance, 이 유명한 속담이 그 뭐니에요? Temperance is the best virtue of your life. 절제, 중용, 중도 이런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도파민의 고갈이 오니까 다른 기능에 영향이 때려져 버립니다. 도파민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이른바 말하면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엔도핀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 대단히 곤란하다. 몸의 다른 부분에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뭔가 하니 slow and stead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레이스는 우리 인생은 레이스거든요.
80년, 90년, 100년 뛰는 레이스니까 너무 한꺼번에 운동을 하면 그것도 중도 좋지 않습니다. 이 중이란 말은 센터란 말이고 가운데 중자죠. 이 중이란 말은 부처님하고 통한 단어예요. 집중. 그죠? 집중. 하나로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중독, 너무나 이른바 말하면 센터, 너무나 그러니까 참선 같은 것도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이 막 하다가 방선하잖아요. 일정한 시간 참선하다 또 쉬었다가 방선했다 또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몰두하고 몰입하게 되면 뇌도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로 도파민 같은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 적절히 하고 적당히 하라. 이런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운동 중독 분명히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도 말이죠. 선병이라는 게 선병. 참선에도 선병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님들도 상기가 옵니다. 무리하게 참선하게 되면 선병이 와가지고 상기가 올라서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참선을 못하게 돼요. 선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중용이니 중돈이 이러는 것처럼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근데 운동도 적절히 꾸준히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들 꾸준히 하셔야지 운동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억지로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 몸은 조건 반사, 자연 반사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몸과 안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 고통을 이겨내려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그 호르몬의 이른바 양이 굉장히 미량이 나오는데 그걸 다른 이렇게 도파민 같은 게 우리 몸에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고 많이 나와버리면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몸에 치명적인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운동도 중독일 수가 있다. 항상 좀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시면 좀 더 삶이 슬기로워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남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넘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가능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너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